자, 사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십시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십시인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뭐 사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건 동양 철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십신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기억하시죠? 비견과 겁재 비겁, 그다음에 식신상관의 식상, 네, 정제편제의 재성, 정관편관의 관성, 정인편인의 인성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와 같은 힘을 갖는 거예요. 오행으로 보면은 나와 같은 오행이죠. 갑이면 갑. 물론 이제 음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같은 오행의 같은 음량인 경우에는 비견, 겁재는 같은 오행의 다른 음량이 바로 겁재인 거죠. 자, 비견은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 또는 나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비견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이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비견을 제압할 수 있는 운이 와야 돼요. 비견을 제압할 수 있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가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겁재는 오행은 같지만 음량이 다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경쟁자들이고 내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흉신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애들 하나 둘밖에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경쟁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상 내가 생하는 기운이죠. 자식과 같아요. 같은 그 음량이면은 식신, 다른 음량이면 상관 이렇죠. 자, 식신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음양 같은 거예요. 식신이니까 먹을 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나중에 신살에 가보면은 식신은 대부분 암록, 숨어있는 재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없어도 식신이 있으면 입에 풀칠하는 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식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성격이 느긋하고 남들은 친절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게으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식신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그 사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식신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잘 먹으니까 그런 거죠. 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음량이 다른 것인데 왜 이게 그 상처를 주는 상이잖아요. 그 관을 이렇게 망치게 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잘 붙어 있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부 고발자라든지 조직 개혁에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한 사람들 봤을 때 상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나온 그런 그 결과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기운이죠. 내 재물이 되는데 특히 남자한테 재성은 여자와 같아요. 그래서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혼운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정제와 편제로 나눠집니다. 정제, 편제. 자, 정제는
내가 극을 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제는 월급 받는 것과 같이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팔자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관청에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해서, 그래서 관에서 돈을 따박따박따박 받는 걸 최고로 봤단 말이에요. 정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농경 사회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듯이 내가 극을 하기 때문에 힘을 써야 해요. 내가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신강한 사주, 뭐 이렇게 저기 따져 봐야 한단 말이죠. 몸이 아프면 돈 벌러 못 나가듯이 몸이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사주적으로도 여기서 신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고, 편재, 내가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급 받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횡재,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뭐 사업한다든지 주식, 부동산, 그러니까 편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라고 했으니까 정제는 조강지처, 편제는 뭐 숨겨진 애인이나 뭐 그 바람 필 때 들어오는 여자,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죠. 그 나의 명예, 직장운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재성이 결혼을 보는 거라면 여자에게는 관성이 결혼운을 가늠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례들을 한번 가지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를 극하는 기운이 관성이지만 이건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고 하죠. 이건 안정된 직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 과거는 관청에서 일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죠.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 거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이것도 내가 신강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편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건데, 편관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직장 일이라기보다는 사업가 내지는 프리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보면은 관이 있는데 편관이 세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N작,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학교 강의도 나가지만 학교 강의뿐만 아니고 저희 그 방송도 하고 그 외부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편관은 잘 되면 크게 잘 되지만 자칫하면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칠살이라고 해요. 흉신 중에 흉신입니다. 이건 뭐 칠살이 있으면 급살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칠살 편관을 잘 제어하게 되면, 그렇죠? 잘 제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칠살이 날뛰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프리랜서도 많고 N작도 많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성,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있죠. 나를 보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그런 그 십신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있으면 뭐 대부분 좋다고 하는데, 인성 과다인 경우가 있어요. 인성 과다, 인성이 너무 많으면 나를 생해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면은 아나무인, 마마보이,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는 것도 안 좋고 없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인데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어요. 정인, 편인.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서 음령이 서로 다른 건데, 이건 진짜 어머니 같아요. 또 학생들인 경우에도 요 인자가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일자. 시험운도 정인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인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이 정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할 때. 근데 편인은 나를 상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서로 같은 건데, 계모 정도로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효신이라고도 하고, 도식,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인이 식신을 극을 합니다. 밥그릇을 걷어 찬다라고 해서 도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편인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적절히 제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편인이니까 재성으로, 그렇죠? 재성으로 저기 그 제압을 해줘야 되는 식신을 그 걷어차게 되니까, 그런 밥그릇이 엎어지니까 재성으로 편인을 제어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신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게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이 발달된 것이 이게 봉건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죠? 이때는 군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고,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있게 박혀 있고,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의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자란 그 마을의 동구밖까지 나가는 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민주적이잖아요. 남녀가 평등하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할 수 없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엔잡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전국 방방곡곡 내지는 해외로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편관도 중요하고, 그렇죠? 역마도 중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식신, 재성, 관성이 중요했는데, 특히 재성 중에서도 정제, 관성 중에서는 정관을 중요시 했어요. 하지만 현대는 어때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제, 편제, 직장도 뭐 실생활 하긴 하지만 프리랜서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을 가리지 않는다. 또 비견겁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그 경쟁자를 내가 물리칠 수 있는지, 아니면 협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내 밑에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명리술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 보여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요즘에는 편재의 기운이 더 강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노동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편관이 더 돋보이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간단히 볼게요. 이 사주는 간목일간인데 재성이 4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성이 정관이 깔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간목이 무토에 심어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목이 크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그 정화가 정임합으로 임수를 끌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임수를 그 정도 보는 것이고, 자,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니까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38세부터 자수, 그 다음에 해수, 개수, 임수 쭉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괜찮아지는 그런 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재성이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정제, 편제가 같이 있으면 재성 혼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토가 간목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토가 간목을 묶어놨으니까 간목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토가 와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갑기합이 되면 을목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와서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그 30대에 전문대에 교무처장을 한 그런 사주예요. 하지만 물이 저기 그 이 사주 원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지지는 못했던 그런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십신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서 사주 변통에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